안녕하세요. 꼬맹이 오남매 코칭맘입니다. 오늘은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생후 80일경에 3명 모두 수면 교육에 성공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고 수면 교육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출산 후 산후조리원 그리고 산후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40일 정도는 집에서 지냈고 그 후에 다시 조리원에 14일간 다녀왔었어요. 그렇게 대략 한 60일 정도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관심이나 먹고 싶은 양의 분유량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이의 패턴을 계속 체크했었고요. 아이들의 먹고 나서 그 다음 먹는 간격이라든지 가끔 아이들이 길게 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3명 모두 각각 달랐지만 그 길게 자는 기간들도 확인하고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들이 자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조금씩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교육은 아이들이 두 번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50일, 60일, 그리고 60일에서 70일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기간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70일에서 80일 기간이었습니다. 50일에서 60일 같은 경우는 조리원에 있다가 조리원에서 나왔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도 아이들의 스케줄을 다시 확인을 했었고 그 후에 3일간 저희 친정집에서 있으면서 부모님 그리고 저와 함께 어떻게 아이들을 대응할지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한 명 한 명 다 성향이 다르고 서로의 영향을 주어서 잠에서 깰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첫째인 서희 같은 경우는 울음 끝이 짧은 편이고 피곤할 때 짜증을 부리지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잠들어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울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자 공략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인 대략 40일에서 50일 사이에도 서희가 배고프거나 좀 짜증이 나서 보챌 때 한번 어느 정도 아이가 보채는지를 체크를 해봤었고 제 마음속의 기준으로 1부터 100까지 세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100까지 세기 이렇게 기준을 세웠었는데 서희가 100을 세기도 전에 소리를 깨 지르는 울음을 운 후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만큼 자는지 확인을 또 해봤는데 아이들의 수유텀 기준인 한 텀을 그냥 그대로 넘기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유량 같은 경우를 평소에 먹는 양보다 40, 보통 우유 스푼으로 한 스푼을 더 넣어서 주고 하면서 조금씩 그 패턴에 익숙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종현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좀 많이 예민한 편이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많이 보채고 잠투정도 있는 아이였거든요. 처음에 병원에서 그리고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 집에 왔을 때도 아이가 너무 보채고 또 울음소리가 아픈 아이처럼 울었어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혹시 뭐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예민한 부분을 보려고 밤새 기저귀를 빼놓고 확인도 해주고 어느 정도가 아이가 배가 찰 정도로 먹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현이 같은 경우는 세 쌍둥이 중에 남자고 제일 잘 먹고 통통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또 잘 때는 너무 졸려서 짜증을 내는데 그게 배고픈 건지 졸린 건지 잘 확인이 안 됐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산후도우미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밤에 잘 때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확인을 하면서 사실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많이 먹을 때는 280까지 먹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수유텀 4시간 텀 사이에 일어나서 울기를 반복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좀 강력하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가 울더라도 혼자서 잠들 수 있게 훈련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지는 않았고 저 혼자만 있게 되면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들 것 같아서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가 몇 분 동안 울고 잠드는지 그리고 잠든 후에는 얼마나 더 잘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일 정도를 아이가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투정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혼자서 방에서 혼자 잘 수 있어, 너가 잠들 때까지 엄마는 밖에서 기다릴 거야 하고 부모님이 계신 친정의 침대방에서 아이를 자게 뒀는데 좀 많이 보채긴 했었어요. 하지만 보채다가 결국에는 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잠이 들면 더 오래 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챈다고 해서 안아서 다독여주고 좀 나아졌을 때 내려놓으면 또 보채고, 또 보채서 안아서 다독이고 내려놓으면 또 보채고, 그래서 그런 텀이 점점 더 짧아지는데, 아이가 보챌 때 한번 어느 정도까지 보채고 나서 혼자 잠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패턴을 맞춰주는 것도 물론 주 양육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시 큰애도 있고 새쌍둥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도전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동현이가 잠들 수 있게 밖에서 조마조마 기다렸었고, 잠든 후에 아이 옆에서 같이 자면서 좀 더 오래 잘 수 있게 도와줬었습니다. 첫날 그렇게 울면서 잠들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정도가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혼자 잘 수 있다, 자야 한다 라고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먹고 난 후에 잠을 자는 그런 패턴을 똑같이 맞춰줬을 때는 울음 끝이 점점 짧아지고 혼자 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면 교육의 기간은 그 4일이 되게 힘든 기간을 지내고 이후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의 넷째이자 새쌍둥이 중에 막내인 서연이 같은 경우는 동현이와는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서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순하고 혼자 놀다가 잠들고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많이 보채는 그런 특정한 때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서연이는 평상시에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밤 9시에서 1시 사이에 유독 보채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4시간 텀, 길게는 5시간 텀으로도 160에서 200 사이를 먹고 나면 잘 먹고 혼자 잘 놀고 잠드는 아이였는데, 9시에서 1시 사이 같은 경우는 150에서 160을 먹고 나서 1시간 후 정도 되면 또 먹고 싶어 하거나 보채는 성향이 있어서 그때를 충분히 많이 먹이면서 1시 정도까지 먹고 나면 그 후에는 길게는 6시간, 7시간까지 잠드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면 패턴의 시간은 10시에서 6시로 정해놨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잠드는 아이를 밤 10시까지 땡겨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들이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과제이자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면 패턴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을 도전했던 거죠. 일단은 많이 자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자는 패턴을 조금만 당기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새벽 1시에서 4시까지 많이 보챘던 기억이 나요. 1시에서 1시 20분까지 울다가 1시 20분에서 2시까지 잠들고, 또 2시에서 2시 20분까지 울다가 2시 20분에서 3시에 잠들고, 3시에서 3시 20분까지 울다가 3시 20분에서 4시에 잠들고, 그런 식으로 거의 한 3시간을 자고 깨고 해서 저는 6시에 먹여줘야지 했었는데 4시에 이제 분유를 먹였더니 길게 자지는 않았어요. 원래 자는 패턴에서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길게 자지는 않았죠. 그런 식으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 다음날은 좀 길게 자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에 똑같이 1시에서 3시 사이로 울고 보채고, 또 그 다음날에도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기간이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푹 잠은 자지 못하지만 중간에 깨서 보챌 때도 있었고,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피곤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깨서 보채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같이 지내면서 3명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깰 수 있도록 하는 수면 교육을 진행했었고, 결론적으로는 5월 1일에서 5월 10일간의 수면 교육 적응 기간을 거쳐서 5월 10일 이후로는 아이들이 10시에서 11시 사이까지 좀 잠드는데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 편하게 잠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까지 잠드는데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11시에는 잠들고 6시에는 깨서 다시 우유를 먹고 그렇게 패턴이 잡혔어요. 돌아보건대 5월 28일에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외박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에 안성의 팜랜드라는 곳을 놀러 갔었고 시댁에 가서 아이들이 11시, 10시 사이에 엄청 피곤하게 보채써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좀 하셨어요. 하지만 10시 정도에는 셋 다 모두 잠들어서 10시에서 6시까지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들은 10시 전후에 잠들어서 6시에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7시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단태아 같은 경우 그리고 쌍둥이인 경우에도 다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수유 텀이 4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정도 사이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주 양육자의 컨디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양육자인 나의 수면 패턴에서 언제 푹 자면 더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중간에 수유 텀을 한 번만 뛰어넘으면 8시간 정도를 아이가 잘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6시로 정해서 새쌍둥이를 똑같이 맞추는데 길게 보자면 한 14일에서 20일 정도인 3주가 걸렸어요. 네, 한 아이 같은 경우 물론 준비하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유 텀이라든지 자는 패턴을 확인하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길게 잘 수 있고 중간에 수유 텀을 한번 빼고 길게 잘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아이에게 동일한 수면 의식 그리고 수면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혼자서 잠들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푹 자게 부모님이 세팅을 해주고 그 분위기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용한 수면 환경이라든지 동일한 수면 공간, 분위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동일한 패턴들을 세팅해두고 아이의 수면 교육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쌍둥이나 새쌍둥이, 다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리 수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을 같이 자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서로의 울음, 소음으로 인해서 물론 잠에서 깨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피곤하고 잠들어야 할 시간에는 다른 친구가 울고 고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들지는 않더라고요. 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연이, 넷째 서연이가 1시에서 4시 동안 울면서 보탰지만 저희 둘째 서연이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곤 했어요. 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너무 시끄럽게 아이들을 깨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뱃속에서 자라왔었던 아이들이 항상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의 성향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먼저 잘 잘 수 있는 아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 다음 아이는 어떤 수면 패턴에서 어떤 시간을 조정해야 될지 설정하시고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